이번 이야기는 뭔가에 홀린다거나 하편입니다. 그게 왜? 라고 반복한다는 걸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 나는 S 선생님의 눈을 보고 있었고 S 선생님은 내 눈을 보고 있었어. 단지 매우 상냥하던 S 선생님의 얼굴이 무표정이 된 것처럼 보였어. 왼쪽 시야에 뭔가 있는 게 느껴졌어. 왜? 보지도 않아도 살짝살짝 보이는 그거잖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왼쪽 방향으로 돌아보고 말았어. 목에서 뜨뜻 미지근한 피가 흐르는 걸 느끼면서 바로 그것이 서 있었어. 몸을 D자처럼 구부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끈질긴 놈.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두들 모든 게 믿을 수가 없었어. 여기는 신당인데 눈앞에는 S 선생님이 있는데 왜 왜 왜 일주일 전에 본 그대로였어. 그것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 올빼미처럼 조금씩 얼굴을 움직이면서 나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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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 같은 목소리로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 아마도 하야시도 이렇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겠지. 나는 숨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눈과 입을 크게 벌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 아니,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다는 게 맞을 거야. 가끔 호흡하고 숨을 들이쉬려다가 실패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손을 움직여서 얼굴에 붙어있던 부적 같은 걸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어. 보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벌써 턱 부근이 보일 것만 같다. 마음속에서는 안 돼! 하지마! 더 이상 뜯지마! 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입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소리만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하고 몸이 튀어나갔어.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짝 하는 그 소리와에 나는 정자에 있었으니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면서도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어. 뭔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몸이 멋대로 움직였다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정자를 하고 있던 탓에 다리가 저려서 힘껏 달릴 수 없는 거야. 저린 다리가 후들거리는 데다 앞도 보지 않았던 탓에 머리로부터 벽에 돌진했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왔는데 그렇게 주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피가 눈에 들어와 아무것도 안 보여. 손을 휘저어서 출구를 찾았는데 엉뚱한 곳에서만 헤맸나봐. 아직 안됩니다! 갑자기 S 선생님이 큰 소리를 냈어. 미닫이 문 저편으로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에게 말했는지 나에게 말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도 그 소리에 나는 움직임을 멈췄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경직됐지. 또다시 머릿속은 무섭게 회전하며 사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지. 뭘 파악할 수 있을 리는 없었고 그저 S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따랐을 뿐이지만 말이야. 내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멈춘 일을 확인하는 건지 조금의 시간을 두고 나서 S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 T, 미안해. 무서웠지? 이제 괜찮을 거니까 여기로 돌아와. 그리고 엘씨, 괜찮으니까 좀 더 기다리고 있어주세요. 미닫이 문 너머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 말하는 게 들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피를 닦으면서 S 선생님이 앞으로 돌아오자 수건을 빌려주셨어. 향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냄새가 났던 것 같아. 이제야 겨우 아까 그 소리는 S 선생님이 손뼉을 친 소리란 걸 깨달았어. 뭐 질문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지만. 티야, 보였었지? 뭔가 들렸어? 보였어요. 계속 어째서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이때는 이미 S 선생님의 얼굴이 평소에 상냥 얼굴이 되고 있었어. 나도 이번엔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에만 집중했어. 뭐 그냥 생각 자체를 하기 싫었을지도. 그렇구나. 어째서냐고 묻고 있었구나.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 나야 전혀 모르지. 생각해 보려고 조차 하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티는 조금 전에 그게 무서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아니 그게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니까요. 이쯤에서 나의 뇌는 사고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었던 것 같아. S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아무 짓도 안 하잖아. 아니에요. 제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에? 게다가 무슨 부적 같은 걸 뜯어내려고. 확실히 생긴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군. 근데 그 이상은 없지? 그렇지? 어렵네. 전 잘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S 선생님은 나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줬어. 설득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우선 그것은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고 불리는 것은 틀림없었어. 소위 악령이란 놈인가 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엔 어려운 것 같았어. 분명히 질이 나쁜 부류에 들어간 것 같지만 S 선생님은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줬어. 악의는 없어도 너무 강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계속 외로웠던 거야.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봐줬으면 좋겠고 날 알아줘, 알아채줘 하고 그렇게 쭉 생각했던 거야. 티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준 일이 기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데 티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 약하구나.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져 몸이 반응해버리는 거야. S 선생님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천천히 어려운 말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해줬어. 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몰랐어. 그것은 절대 악령이라든지 아주 나쁜 것이라고 믿어왔었으니까. S 선생님에게 재령해주며 그것은 끝난다고 생각했었으니. 그런데 S 선생님이 그것을 감싸는 듯이 말하니까. 그런데 이래서야 이번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T,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든 해주마. 이 한마디에는 정말로 구원받았어. 하, 이제 됐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어. 정말 안심이 됐어. S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써볼게. 평생 잊고 싶지 않은 말이야. 보기에 무서워 보여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S 선생님은 경을 외기 시작했어. 재령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불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 밤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고 자세히 보니 목에 난 자국도 크게 찢어져 있어서 아팠지만 정말로 푹 잘 수 있었어. 경이 끝나도 날 위해 웃으면서
그날은 묻게 해주셨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S 선생님은 벌써 아침에 기도를 마친 후였어. 안녕 티. 자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와. 다 먹으면 본산에 갈 거니까. 관계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건 아닐까 싶지만 조금만 말할게. S 선생님이 속하고 있는 종파는 전에도 쓴 대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가 있고 신자도 수행하는 분도 일본 전국에 오신대. 가르침은 같이 하지만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동쪽과 서쪽 각각 본산이 있대. 나를 데려다 준 것이 서쪽의 본산. 그 본산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덕을 높이려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성불할 수 있도록 본산에 공양해 주려 한다고 그렇게 S 선생님은 말씀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어 제일 기뻐한 것이 외할머니야. 아직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는 마지막에 내가 이젠 괜찮아 다녀올게요 하니 반대하지 않았지만 본산에 도착하니 젊은 사람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S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 본당 옆 안쪽에 있는 오두막이라고 부르기에 그럴 만큼 넓고 훌륭한 곳이었지만 아무튼 오두막에서 본산의 본들에게 인사를 했어. 여기에서도 S 선생님에게는 상당한 사람이었지. S 선생님 실은 굉장한 사람이라나봐. 원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지위에 있어도 이상하지도 않다고 나중에야 들었어. 나는 본산에서 잠시 신세를 지고 뭐 손님 대접을 받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했어. 아마 S 선생님이 지시한 거겠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행운하구나 라고 실감을 했어. 벌써 40년간 계속 뱀의 원령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여성이나 가족, 친족까지 활 당해 몰락해버렸지만 의지할 것도 없이 혼자 가게를 이어온 훌륭한 무사집안의 후예라던가. 나 같은 것보다 더 괴로움이 시달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으니까. 힘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장수가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면 S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공포는 상당히 희미해졌어.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문득 갑자기 그것이 곁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하기도 했어. 그리고 본산에 맡겨져 한 달쯤 지났을 무렵 S 선생님께서 오셨어. 야, 꽤 좋아진 것 같구나. 네, S 선생님 덕분이죠. 혹시 그 이후로 또 보이거나 했어? 아니요, 한 번도요. 아마 선물했는지 어디론가 간 거 아닐까요? 여긴 본산이기도 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얼굴이 굳어졌어. 미안, 또 겁에 질렸구나. 그런데 티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야. 내 생각이지만 S 선생님의 말에는 그것도 포함되고 있었던 것 같아. 티, 좀 더 여기에 남아서 공부해라. 모처럼 온 거니까. 난 S 선생님의 말에 따랐어. 그때의 일이 계속 꼬리를 읽고 있었어. 아직 여기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거기에서의 하루는 순식간이었지만 뭐랄까 시간이 느긋하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어. 계속 시간이 흘러 결국 3개월째 놀러 앉았어. 그 사이 S 선생님은 여기에 얼굴 내밀지 않았어. 역시 S 선생님의 말이 없으니 불안하네. 그렇지만 슬프다랄까 뭐니뭐니 해도 3개월이나 그렇게까지 내가 있었던 떠들썩한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보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 실로 3개월 만에야 S 선생님이 와서 겨우 본산의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어. 옷차림을 가지런히 하고 먼저 신세를 졌던 여러 사람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한 뒤 S 선생님과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 그런데 분명히 옆에 있던 S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야. 어? 하며 뒤를 돌아보니 조금 뒤에 있었어. 내가 걸음이 너무 빨랐나? 생각하며 선생님 쪽으로 갔더니 상냥한 얼굴로 티,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때? 라고 물으시는 거야. 솔직히 S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조금 기뻤어. 아니요, 저는 여기 사람들처럼 못해요. 정말 모두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흉내를 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수줍게 대답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네? 그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또 얼굴이 굳어졌어. 결국 본산을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2개월 후였어. 모두 5개월이나 눌러앉아 버렸던 거지.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도 아닌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일은 또 없을 거야. S 선생님은 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돼? 라고 했어. 그것이 사라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숨어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 길었던 본산의 생활도 끝났고 겨우 일상에 돌아왔어. 월세였던 원룸은 엄마가 퇴거 수속을 끝내놨었고 친가에 내 짐들이 옮겨져 들여졌어. 원룸 방을 열었을 때 뭔가 거슬린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방은 한가운데 근처의 바닥에는 작은 벌레들이 모여 있었나봐.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아무튼 다음날 할 수 없어 각오하고 또 방 문을 열었더니 냄새는 남아있지만 벌레는 사라지고 없었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보지 않아 다행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거의 반년 만에야 핸드폰을 봤더니 엄청난 횟수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와 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K. 문자를 보면 너무 나름대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든가 이런 사람이 발견되었다든가 부지런하게 연락을 했더라고. 엄마에게서 K가 집까지 왔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돌아오고 이틀째 되던 날 K한테 전화를 걸었어. 통화를 하는데 뭔가 소란스러웠어. K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어. 저기 다가회 중이야. 우선 전화를 끊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 결국 이 세상은 남은 남이다. 다음날로 K로부터 사과하고 싶으니 시간을 달라고 문자가 왔어. 전화가 아니었던 것은 역시 기분이 좀 그랬기 때문이겠지? 밤이 되자 K가 집까지 왔어. 일부러 먼 곳까지 올 정도이니 충분히 후회와 반성을 했겠지. 현관을 열어 K를 보자 먼저 2대 때려버렸어. 한 대는 놈의 자책하는 마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또 한 대는 다가회 같은 곳을 가서 나를 자극시킨 죗값으로. 말로 용서받는 것보다야 차라리 맞는 것이 시원하잖아. 뭐 그 2대째는 내 개인적인 분노이지만. K에게 그동안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 그날 밤은 둘이서 흥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상이구나. K에게서 그날 밤 이후의 얘기를 들었어. 그날 밤 도망가면서 하야시는 분명하게 이상해지고 있었대. 하야시의 차 안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K는 먼저 틀림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대. 그렇지만 뒷좌석에 뛰어든 하야시가 너무 초조해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반항이라도 했다간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K가 상황을 말해줬어. 차가 이 집에서 멀어지고 고속도로 입구에 가까이 신호에 잡혔을 때 도망갔어. 그 녀석 도중부터 갑자기 웃지를 않나 떨지를 않나 나는 아니야 라든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중얼거려서 너무 무서웠어. 그것이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 힘들었어. 뭐 K의 말로는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단순하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래. K가
내가 겁쟁이 같은 놈이라 미안해 라고 사과하길래 용서해줬어. 내가 K였어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후 하야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 역시 이번 건으로 K가 화가 나서 하야시를 소개한 친구한테 캐물어봤대. 결국 하야시는 사기꾼조차 못될 아주 형편없는 녀석이었나봐. 그 녀석이 꼬드겨서 가벼운 기분, 그러니까 용돈벌이로 소개를 했다 하더라고. 그 후 나는 S 선생님의 명령대로 매달 한 번 S 선생님에게 갔지. 처음에는 1년 1년 정도는 매달, 그리고 다음 1년은 3개월에 한 번으로. K는 미안함 때문인지 아무 일도 없어도 집으로 찾아온 일이 많아졌고, S 선생님에게 가기 전과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연락이 왔어. 그것을 보고 2년이 지났을 무렵 S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T. 지금부터는 이따금 얼굴 보여주고 그래줄래? 그렇다고 이상한 일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끝났는지 나도 몰라. S 선생님은 그 이후로 3개월째 타계하셨거든. 경애하는 S 선생님, 더 많은 일을 가르쳐 주셨으면 했어. 단지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다. S 선생님의 장례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 슬픔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도 희미해져 곧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분주한 매일 속에서 문득 그 무렵을 생각해낼 때가 있어. 너무 일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었고 정말로 일어날 일이었는가 또 헷갈릴 때가 되었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었고 단지 매일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지. 언젠가 조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온 것은 그런 지극히 당연한 일상 중 하나였어. 봉투를 자르자 조모로부터의 편지와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나왔어. 조모의 편지에는 끝에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 S 선생님으로부터 건네받고 있던 편지란다. 49일째도 끝났으니 S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T에게 건네줄게. S 선생님의 편지. 이제 와서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대로 쓰는 일은 좀 꺼림직해서 살짝 요약해서 쓸게. T에게 오랜만이구나. 그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구나.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안되겠다. 나이를 먹으니 둘러 말하게 돼서 말이야. 오늘은 T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 그렇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미안해. 그날 T가 안에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어. 왜냐면 T한테 붙어있던 것은 너무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렇지만 T도 무서워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을 말하자면 아무리 애써본들 절대 물리칠 수 없었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어. T, 본선의 생활은 어땠어? 조금이라도 기분은 괜찮아졌어? T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아직 안 된다고 말했었지. 기억하고 있어? 이대로 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T 같은 젊은 아이에게는 지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 매일 기도했지만 그게 어딘가 떠나주질 않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제 괜찮을 거야. 이 주변에 없어진 것 같거든. 그런데 T, 만약 또 괴로워지거나 하면 본산으로 꼭 가도록 해. 저기라면 아마 T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너무 힘들면 부처님께 몸을 바쳐. 이제 괴로운 일밖에 없어져서 버릴 때는 마음을 결정해. 절대 T를 죽게 하고 싶거나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만약이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T에게 괴로운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T도 본산에서 몇 명이나 만났었지? 정말로 나쁜 건 말이야. 천천히 시간을 들여 괴롭혀. 그것도 한없이 말이야. 결코 끝이 없는 거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싶은 거겠지.
분하지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단다.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어떻게든 팀원은 돕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야.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으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하고 해이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결코 안심하면 안 돼. 언제나 조심하고 이상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말고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알았지? 선생님을 꼭 믿어. 그리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믿으라고 하는 게 우습다는 건 알아. 하지만 끝까지 부처님께 빌고 있었단다. T가 건강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있으마. 나는 읽으면서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기분 나쁜 땀도 나고 심장 고등이 빨라지기만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갑자기 그것이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 이젠 피할 수 없는 걸까? 혹시 숨어 있을 뿐이라면 언제라도 또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 S 선생님은 혹시 그것에 괴롭힘을 당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남겨둔 게 아닐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걸까? 하야시는 혹시 그것이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속삭였던 걸까? 나와는 달라 더 직접적인 일을 듣고 이상해진 게 아닐까? S 선생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주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일이었던 건 알지. 결국 그것을 알고 있으니 S 선생님은 끝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건가? 의심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전부야. 2년 반에 걸쳐 지금도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의 전부. 결국 이유도 모르고 때마침 해결할 수 있거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어딘가에서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는 얕은 지식이 부른 일인 건가? 혹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우연이라고밖에 말 못하겠어. 그렇지만 우연일 뿐이라기엔 너무 괴로워. 과연 여기까지 괴로워해야 하는 죄라도 지었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너무 불교평하잖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무언가에 홀리거나 표정이 되거나 항상 따라다녀지거나 하면 진짜로 꾸밈없이 다시 한번 말할게. 끝까지 누군가가 끝났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이 이야기 안에는 작은 거짓말이 몇 개 있어. 이것은 다소나마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 눈 감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것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 이런 것들도 다 미안하기는 생각해. 단지 사과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훨씬 더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나는 거짓말을 했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을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실망을 시키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할 것 같았어. 나 사실은 K야. 이제 와서 아무리 수위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너 말이야 목이 좀 근질거리지 않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겠다면 설명해줄게. 가장 처음 그것은 나에게 붙어있었어. 나와 그것은 긴밀하고도 그러한 사이지.
어떤 행위로 인해 그것이 T에게 옮겨간 거야. 나는 정말 미안해서 T에게 상한 것이 아니야. 천천히 시간을 들여 괴롭혀. 한없이 말이야. 결국 끝이 없는 거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거지.